네, 오늘도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경매하는 김유한이라고 합니다.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. 경매 투자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돈을 날리신 경험이 있으신가요? 있지? 크게 얼마까지 날려보셨나요? 글쎄 지금 생각나는 건 3천만 원? 그때는 그러면 얼마의 자금이 있었고 어떤 물건에 투자를 하신 거예요? 3천만 원 잃은 적도 있고 1,000만 원 잃은 적도 있는데 1,000만 원 잃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1,000만 원 날린 거는 혹시 어떤 물건이었나요? 상가 물건이었거든. 상가 물건을 낙찰받았다가 포기를 해서 그냥 돈을 날렸지. 어떤 물건이었는데 대표님이 포기를 하셨을 정도인가요? 경매 시작했을 거의 초창기였었어. 이것저것 낙찰 받아보자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, 그리고 명도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이 생각이 들긴 들었어. 명도를 할 때 되게 어렵게 막 상대 측에서 얘기를 하고 막 단지 내 상가 낙찰을 받은 거였거든. 지하 거를 세게 받은 것 같기도 했고, 그러니까 임장에 대한 충분한 내용이 숙지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때 배경이 어떻게 됐었나요? 내가 그 근처에 아파트를 낙찰을 받았었는데, 수지 쪽에 아파트를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근처에 있는 상가가 경매로 나왔었어. 임차인이 최대 입시 학원을 차려서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. 임차인의 보증금이랑 월세가 2, 3천 돼 있었나? 그거에 한 120인가? 그때 내가 낙찰을 1억 2, 3천에 했나? 그랬을걸? 어떻게 1,000만 원을 잃으신 건가요? 입찰했는데, 입찰할 때는 보증금 10%만 있으면 되잖아. 그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이제 명도 한답시고 가서 만났는데, 임차 계약이 뭐 그거 아니었다더라부터 시작해서 뭐 본인 나갈 거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.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거기서 영업을 잘하고 있고 최대 입시로서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내가 생각했거든. 그러니까 낙찰 받아서 재계약이 가능하겠다 생각하에 낙찰 받은 거야. 근데 이제 그 임차인분 만나서 얘기하니까 자기는 이제 나갈 거고, 뭐 나가는데 이사비를 많이 청구할 거고,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.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내가 경매에 입문한 지 얼마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아서 그런 거로 어떻게 보면 좀 상권에 대한 조사도 미비했고, 또 나가게 되면 다시 임차인 맞출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저렇게 좀 알아보고 막 찾아봤는데 그것도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됐던 것 같고,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소들이 계속 나한테 계속 들리고 막 그런 내용이 많았었어. 그러다 보니까 잔금 납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하는 찰나에 잔금 납부 못했어. 사실 못했다기보다 그때 안 했어. 안 한 게 맞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. 그럼 아직 경매 그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보증금을 날리지 않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까요? 일단은 누구 옆에서 훈수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. 투자를 했던 사람한테 훈수를 받는 게 좋고, 입문자는 아무래도 물건에 대해서 모든 물건마다 다 처음에 경험하게 되면 다 낯설고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질 거란 말이야. 근데 그 물건을 다루었던 앞서갔던 사람들이나 경험을 여러 번 했던 사람은 그 물건을 바라볼 때 아무래도 다각화시켜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. 훈수지를 받아서 참조한 다음에 시장에서도 이런저런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본인이 잘 신중하게 입찰을 해야 되겠지. 근데 주변에 그런 경험자가 없으면 어떡해요? 있어야 된다고 봐. 그러니까 학원이라는 것도 있고, 그러니까 주변에 그 멘토라는 사람들도 있고. 그러니까 만약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은 학원이나 뭐 여러 매체 같은 것도 있고. 학원이어도 되고 행정교육원도 있고, 뭐 공인중개사 중에서 이제 경매 출신으로 공인중개사로 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. 여러 군데를 자기가 막 사방팔방 다녀보면서 알아봐야지. 바로 그냥 현장에서 수업료를 내는 것보다 학원에서 수업료를 내고 여러 가지 케이스를 배우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겠네요. 뭐 그 몇 배 이상이지. 부동산은 더군다나 현장에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자기 걸로 삼기에는 금액이 아무래도 큼지막하게 돌아가니까 한두 번이라도 이런저런 조언을 듣고 나서 입찰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. 나 역시 마찬가지 그랬고, 누구든지 그런 상황이어야 될 것 같기는 해. 이게 투자하다 보니까 늘 성공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. 그치. 그래서 분명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투자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, 그런 분들한테 조언 한마디 해주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실패 당연히 할 수 있고 할 거고, 근데 그 실패가 자기의 멘탈이나 자기의 있는 정체성까지 흔들릴 만한 실패가 되지 않게끔 투자를 할 때의 최상과 최악이 있을 거 아니야. 잘 됐을 때와 잘 안 됐을 때. 잘 됐을 때만 너무 바라보고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. 실패는 반드시 한다.
근데 그 실패가 정체성을 흔들 만큼 큰 실패가 되지 않게끔 해라. 잘 되는 것들도 작게 작게 해 나가면서 안 되는 것도 작게 작게 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자기에 대한 역량과 어떤 그런 내성을 길러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. 여러분 일단 해보시면서 많이 실패도 하고 많이 성공도 해보세요. 끝.